건축물의 층과 층 사이로 사람이나 화물을 나르는 기계 장치. 우리는 엘리베이터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을까요? 퀵 배달을 위해 띵뷰 상사를 찾은 병욱 씨. 잠깐만 가만히 있어보자. 띵뷰 상사 마케팅팀 박영희 씨 앞. 여기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거를 퀵으로 시켜? 전화를 한번 해볼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박영희 씨죠? 네네. 아, 퀵인데요. 이거 물건 도착했는데 어디로 갈까요? 아, 저 13층으로 올라오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13층이요. 네. 네. 우리가 높은 고층 빌딩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건 역시 빠르고 편한 엘리베이터 덕분이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박영희 씨.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킥 맞죠? 네네. 아, 꽤 무겁네요. 아, 예. 여기서 잠깐! 엘리베이터는 고정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답니다. 승강기와 평형충하 각각 반대 방향에 있어서 마찰을 이용해서 승강기를 끌어올리고 내리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우물에서 두레박을 길어 올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편리하고 빠른 이동수단인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과연 어떨까요? 자, 그렇다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13층. 뭐야? 수리중? 잠깐. 이거 수리중이면 뭐 나 걸어가야 되는 거야?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면 방법은 계단뿐이죠. 게다가 무거운 짐까지 들어야 하니 허유 병욱 씨 운동 한번 제대로 하시겠네요. 박영희 씨죠? 네네네. 저기 있어. 퀵 물건.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야, 이렇게 넓은 고층 빌딩은 엘리베이터가 진짜 간절합니다. 간절해. 아휴, 저는 이제 또 내려갈게요. 고생하십시오. 그날 오후 마케팅 팀의 회의 시간. 영희 씨, 그래 씨. 네? 예, 그 2시에 3층 회의실에서 회의 있는 거 알죠? 늦지 않게 와요. 아니, 과장님. 지금 55분인데요? 그럼 뭐야? 그럼 빨리 가야지, 빨리. 빨리. 5분밖에 남지 않은 시간. 평소대로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을 테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은 봄이 좀 고생하겠네요. 그 빨리 회의 준비하고 영희 씨는 그 PPT 자료 그거 좀 빨리 띄워봐요. PPT요? 네. 아, 저 자리에 놓고 왔는데 빨리 갔다 올게요. 그거 놓고 왔다고? 급한 마음에 무작정 뛰어나온 영희 씨. 13층까지 어떻게 가? 회의가 곧 시작할 텐데 서둘러요. 아, 잠깐만. 내 수첩. 아, 수첩을 사무실에 놓고 갔네. 그래 씨. 내 그 책상에 가다 보면은 내 수첩 있어요. 그거 좀 갖고 와요, 빨리. 예? 제가요? 네. 빨리. 설상가상. 이번엔 한 입만 과장의 심부름까지. 아니 자기가 놓고 왔으면 자기가 갔다 와야지. 아니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13층까지 또 언제 갔다 오냐? 왔다 갔다 하다 하루 다 가겠네. 아휴. 엘리베이터 소리로 모두가 피곤한 오늘. 회의는 하긴 하는 거죠. 예, 부장님. 예. 아, 여기 그 회의실 3층에다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예. 예? 17층이요? 17층? 그런 진작 좀 말씀 좀 해주. 예, 알겠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17층. 빨리. 아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다. 17층은 또 언제 올라가? 엘리베이터는 수리 중. 만약 여러분에게 닥친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나는 사람들의 옷장 속에 한 벌쯤은 있을 법한 옷 중에 하나입니다. 거리에서 역시 나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한편 젊음과 청춘을 상징하기도 하는 나. 내가 누구냐고요? 국경과 세대를 초월한 패션 아이템. 나는 청바지입니다. 지금은 흔한 옷 중에 하나이지만 내가 처음 만들어졌던 그때는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1850년대 미국에서 광부들을 위해 천막천으로 만들었던 작업복이 나 청바지의 시초였죠. 그 이후 차차 일상복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금은 그 종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아졌는데요. 기본적인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일자로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청바지와 허리부터 발목까지 몸에 딱 붙는 스키니 청바지가 있고, 밑단으로 갈수록 통이 넓어지는 벨보텀 청바지는 나팔바지로 더 잘 통하죠. 그 외에도 이렇게 종류가 많으니 사람들이 나 청바지를 고를 때 고민이 커질 법도 한데요. 이럴 때 바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청바지 개성시대라 자신의 체형에 맞는 청바지를 선택하시는 편입니다. 롤업바지, 스키니바지, 부츠컷, 배기바지 등 자신의 체형에 맞고 스판이 좋은 제품을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십니다. 한편 최근 몇 년간은 오래돼 낡은 듯한 청바지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청바지 원래의 색인 짙푸른 색을 자연스럽게 빼는 작업을 거쳐 만들어지는 녀석들이죠. 구김이 많은 부분에 고양이 수염 모양의 주름이 잡히도록 가공한 녀석도 있고, 군데군데 해지고 찢어지게 가공하거나 얼룩으로 빈티지한 멋을 풍기는 녀석도 있는데요. 모두 청바지 워싱 기술로 탄생한 것이죠. 이곳은 나 청바지의 스타일이 완성되는 곳. 바로 워싱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청바지 워싱이란 청바지의 원단인 데님의 색을 빼는 세탁 공정을 말하는데요. 워싱 과정을 통해 뻣뻣한 청바지는 한결 부드러워지고 여러 가지 색을 낼 수 있게 되죠. 워싱 기법도 다양합니다. 산업용 세탁기에 청바지와 함께 돌을 넣고 세탁기에 색을 빼는 스톤 워시 기법과 청바지에 모래를 강한 압력으로 쏘아 마모시키는 샌드블라스트 기법, 뜨거운 철제봉에 청바지를 입혀 주름진 무늬를 내는 엠보싱 기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친환경 워싱 기법이 개발돼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전기로 오존을 발생시켜서 원단을 탈색시키는 방법하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글씨와 모양을 만들어주는 레이저 워싱 기법이 있습니다. 전기로 오존을 발생시킨 뒤 오존의 산화 효과를 이용해 색을 빼주는 방식이 오존 워싱인데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화학 약품 없이 소량의 물로도 워싱이 가능합니다. 한편 레이저 워싱은 뿜어져 나오는 레이저 광선을 통해 색을 빼고 무늬를 만드는 기술이죠. 모두 환경을 생각한 새로운 기술인데요.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물과 전기를 줄일 수 있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또 어디일까요? 쓱 한번 둘러보니 아무래도 옷을 만드는 곳 같은데요. 정장을 맞추듯 청바지를 취향과 체형에 맞게 맞춤 제작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청바지 장인의 손때가 묻은 듯한 재봉틀. 그 주인은 바로 이분, 맞춤 청바지 제작자 허정훈 씨인데요. 청바지의 원단부터 청바지에 다는 단추와 지퍼는 물론 실까지 모두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죠. 고객의 선택이 끝나면 맞춤 청바지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패턴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마다 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어떤 최적의 실루엣을 찾기 위해서는 이 패턴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체형에 맞게 패턴을 떴다면 다음은 재단과 봉제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청바지만 연구해온 허정훈 씨. 그만의 노하우가 발휘되는 때죠. 꼼꼼한 마무리와 세심한 다림질 끝에 한 벌의 청바지가 완성되는데요. 허정훈 씨가 단 한 사람을 위해 만드는 청바지에는 그만의 철학이 있답니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 입을 수 있고 뭐 1년, 2년 입고 마는 게 아니라 뭐 10년, 20년 계속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천막천으로 만든 광부의 작업복에서 시작해 전 세계인의 옷이 된 나, 청바지. 앞으로도 사람들의 청바지 사랑은 계속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백초 미션에 도전하는 띵뷰 조은영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청청 패션을 입고 왔는데요. 바로 이번 아이템이 청바지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한 벌쯤은 집에 갖고 있을 이 청바지. 청바지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지금 같이 알아볼게요. 백초 미션 도전! 청바지를 관리하는 첫 번째 단계가 적절한 세탁법을 잘 지키는가 하는 건데요. 청바지의 물 빠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바지를 세탁할 때는 뒤집어서 그리고 청바지의 지퍼와 단추를 잘 채워주신 다음에 반드시 차가운 물로 세탁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제는 울 샴푸와 같은 중성 세제를 사용을 해주시고요. 또 세탁과 탈수는 15분에서 10분 정도로 좀 짧게 해주시는 게 청바지의 길이가 줄어든다거나 모양의 변형이 생기는 걸 좀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청바지처럼 좀 해지거나 찢어진 스타일의 청바지를 많이들 입으시는데요. 이런 청바지를 세탁을 할 때는 실이 끊어지거나 모양의 변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탁망에 넣어가지고 세탁을 해주시거나 가급적이면 손빨래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좀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건조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청바지를 건조를 시킬 때에는 가급적이면 탈수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좀 그늘에서 자연 건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특히 무릎 부분이 접히지 않게끔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뒤로 거꾸로 매달아서 건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밑단이 위로 향하게끔요. 왜냐하면 청바지를 세탁을 할 때는 수축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수축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관법인데요. 청바지는 티셔츠처럼 직사각형으로 접어서 보관을 하기보다는 청바지는 돌돌 말아서 보관해 주시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구김을 방지할 수 있고요. 또 청바지 하면 핏이 생명이잖아요. 이 핏이 망가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바지를 관리하는 법에 대해 살펴봤고요. 저는 띵뷰 조은현이었습니다. 필기 도구이자 미술 도구로 쓰이는 이것, 바로 연필인데요. 나무 조각에 흑심을 끼워 만든 단순한 구조이지만 만약 이 연필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우리 세상은 꽤 불편했을 겁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공원을 가르는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또 부러졌네. 아이 참, 이래서야 스케치를 할 수가 있어야지. 시간 안에 작품 완성해야 되는데 이거 뭐 밑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지. 아하, 미술 도구로 사용하던 숯이 자꾸만 부러져 버리는 모양인데요. 결국엔 작업 중단. 다른 튼튼한 미술 도구가 필요해 보이네요. 미처 완성하지 못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다시 공원을 찾은 콩태. 목탄은 너무 잘 부러졌었는데 흑연막대기는 그래도 좀 낫겠지? 자, 다시. 여기서 잠깐, 보통 연필은 70%의 흑연과 나머지 30%의 비율로 진흙을 섞어 구운 건데요. 이 비율에 따라 연필의 등급이 나뉜답니다. H는 연필심의 단단한 정도,
B는 연필심의 농도, 즉 진하기를 나타내죠. 때문에 H의 숫자가 높을수록 연하고 강도가 세지고요. B의 숫자가 높을수록 진하고 강도가 약해진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마음을 가다듬고 조심조심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그런데 어딘가 지저분해 보이는 그림. 뭐야? 그림이 왜 이렇게 번져? 손에 흑연가루 다 묻었네. 그림 또 망쳤다, 또 망쳤어. 어디 손에 잘 묻지도 않고 잘 부러지지도 않는 그런 미술도구 없나? 오늘도 그림을 완성하긴 글렀네요. 분명 새로운 미술도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로부터 매일같이 새로운 미술도구 생각에 사로잡힌 콩태. 나무 손잡이에 둘러싸있나? 오호라, 흑연을 이용한 필기구라. 이거 잘만 하면은 미술도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필기구로도 사용할 수 있겠는데? 이걸 어떻게 단단하게 만든다? 그래! 이거야, 이거! 흙을 불에 구우면 단단해질 거 아니야? 그렇다면 찰흙과 흑연을 함께 반죽을 해서 불에 구우면 1795년 연필 발명가 니콜라 자크 콩테. 당시 자주 부러지고 가루가 묻어나던 미술 도구의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 흑연과 찰흙을 배합하게 되는데요. 흑연의 비율을 높이면은 색은 진해지긴 하는데 단단함이 약하고, 그렇다고 흑의 비율을 높였더니 색이 너무 옅은데? 안정적인 비율을 찾아 수많은 실험을 진행한 결과 보다 단단하고 잘 번지지 않는 연필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단 한 줄의 논문과 생활의 발견이 이루어낸 위대한 발명. 우리가 당연하게 써왔던 사물 이면에는 참 많은 노력이 담겨 있네요. 이야, 내가 발명한 연필이 그림 그릴 때뿐만 아니라 저렇게 필기구로도 쓰이다니. 역시. 당신이 걷는 모든 걸음에 언제나 함께하는 나. 당신이 회사를 가거나 운동을 할 때, 혹은 예의를 갖추는 자리에서도 나는 늘 함께하죠. 아마 오늘 아침에도 당신은 나를 찾았을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요? 당신의 발을 감싸는 사물, 나는 양말입니다. 알록달록 다양한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여있는 나, 양말. 양말은 맨발에 신도록 실이나 섬유로 짠 직물인데요. 발이 따뜻하도록 체온을 유지해주는 것은 물론 신발 안에서 발이 편할 수 있게 돕죠. 나 양말은 길이에 따라 종류가 나뉘기도 하는데요. 일상적으로는 발목을 덮는 길이의 양말과 신발 안으로 숨겨지는 크기의 페이크 양말 등을 많이 신죠. 최근엔 양말의 길이뿐만 아니라 소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면 양말부터 펄 원사를 사용한 펄 양말, 나일론 양말, 니트 양말, 벨벳 양말, 앙고라 양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면 양말 외에도 보들보들한 느낌의 앙고라 양말도 있고요. 반짝이는 소재를 사용한 펄 양말도 있죠.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양말은 벨벳 소재로 만들어졌어요. 소재에 따라 저마다 다른 매력을 지닌 나, 양말. 그 덕분에 독특한 디자인의 양말이 탄생하기도 하는데요. 그중 이 무지갯빛 양말은 정말 특별하죠. 양말 아랫부분에 점자를 새겨 시각장애인이 양말의 색깔을 구별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이처럼 디자인과 소재 모두 다양하게 변해온 나.
양말의 변신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다른 포스를 뿜어내는 이 녀석들은 특수한 상황에서 신기 좋게 만든 기능성 양말이죠. 종목별, 가령, 사이클, 축구, 마라톤, 그리고 부위별, 발목, 발바닥, 종아리 이런 전문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운동 종목의 특성을 고려해 만든 양말인데요. 탄성이 좋은 실로 짜여 발과 착용 부위를 쫀쫀하게 압박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축구 양말은 유독 압박하는 힘이 강한데요. 특히 발목 부분에 X자 모양의 테이핑이 들어가 발목 근육을 꽉 잡아주죠. 이에 비해 마라톤 양말은 앞부분과 뒤꿈치 부분에 푹신하도록 두께를 더해 무릎이나 다리에 충격이 덜 가도록 해주고요. 바람이 잘 통하게 디자인해 땀을 빨리 마르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약간의 압박 기능을 더해주는데요. 그렇다면 운동용 양말에서 압박 기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육을 고정해주고 지지해줘서 불필요한 움직임을 좀 줄여줘서 힘을 덜 들게 하고 운동 능력을 좀 향상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까지 두루 갖추며 진화하는 나, 양말.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양말을 만나볼까요? 바로 이곳에 그 주인공이 있죠. 고운 빛깔은 물론 다양한 크기까지 두루 갖춰 겉보기엔 일반 양말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 녀석들은 옥수수 섬유로 만들어졌답니다. 옥수수 열매, 그리고 잎사귀, 또 우리 차로 마시는 옥수수 수염 이런 게 다 들어가고요. 그걸 발효 중합시키고 거기서 가공을 거치면 투명한 알맹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알맹이에서 손뭉치인 파이바를 만들고요. 거기에서 방적을 거쳐서 실이 완성되게 됩니다. 옥수수에 있는 전분이나 섬유소 등의 성분을 작은 칩 형태로 가공해서 녹인 뒤 가늘게 분사해서 손뭉치를 만들고요. 여기에 방적으로 꼬임을 주고 염색해서 다양한 빛깔의 옥수수 섬유실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실을 편집 기계에 걸면 기계가 실을 짜서 양말을 만들고 여기에 마무리 작업을 거쳐 완성하는데요. 옥수수 섬유 양말을 개발한 이유는 뭘까요? 석유에서 뽑는 화학 섬유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의미를 가진 양말을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 소재도 조금 더 의미 있고 환경에 이로운 소재를 사용하자. 사실 일반적으로 양말은 쉽게 사서 신은 뒤 쉽게 버려지기 마련인데요. 특히 화학 섬유로 만든 양말은 수백 년에서 길게는 만 년까지도 썩지 않죠. 하지만 옥수수 섬유로 만든 양말은 땅에 묻히면 1년 안에 분해될 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60% 정도 절감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죠. 게다가 나 옥수수 섬유 양말은 또 다른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양말 인형으로 변신해 긴급 구호 물품으로 빈곤 국가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옥수수 씨앗까지 품고 있어 사용한 뒤에도 사람과 자연에게 특별한 선물이 된답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던 양말에 소중한 가치를 담아 지속 가능한 패션을 꿈꾸고 있죠. 특별한 가치를 품어온 나, 양말. 앞으로 더욱 가치 있게 변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쓰이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00초 미션에 도전하는 띵뷰 조은영입니다. 매일 아침 외출할 때마다 신게 되는 그것, 그리고 특히 날씨가 쌀쌀해질 때는 더욱더 찾게 되는 그것, 바로 양말인데요. 이 양말은 체온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죠. 이 양말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100초 미션 도전! 일반적으로 양말하면요, 이렇게 발목까지 오는 짧은 양말을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양말은 길이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무릎까지 오는 짧은 길이의 양말을 삭스라고 하고요. 무릎보다 긴 길이의 양말을 스타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양말은 언제부터 처음 신기 시작을 했을까요? 고대에는 발과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이나 그런 천 조각을 이용을 했었고요. 또 인류 초기에는 마른 풀이나 양털, 머리털을 신발에 넣어서
올려서 사용을 했었다고 해요. 이후에는 니트 소재로 된 양말도 있긴 했었는데 대부분은 옷감이나 또 가죽을 꿰매서 만든 양말을 신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589년도에 영국의 윌리엄 리 목사가 발로 밟아서 떼는 양말 편제 기계를 발명을 했고요. 덕분에 17세기부터는 양말을 산업화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죠. 한편 좀 긴 양말이었던 이 스타킹은 남성용으로 처음 개발이 됐었어요. 남자들이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었던 가죽 덮개에서 유래를 했었는데요. 여자들이 스타킹을 신게 된 거는 14세기부터였고 당시에는 실크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여서 상류층 여성들만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후 오늘날의 모습의 스타킹이 등장을 한 거는요. 1939년도 미국의 듀폰사의 캐러더스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한 연구원이 폴리에스테르를 유리막대로 찍어서 길게 늘리면서 장난치는 모습을 보고 나일론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이후 2년 뒤에 뉴욕에서 이 나일론을 접목한 스타킹을 고안을 하게 되면서 스타킹이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양말과 스타킹에 대해 살펴봤고요. 저는 띵뷰 조은영이었습니다. 자, 준비. 자, 이렇게 해서 내 엄지가 그리고 지나간 것은 원 키가 맞나 이게? 여기서 잠깐. 잠깐 다시 할게요. 언제 올라? 예스. 야야. 뭐야.